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전설적인 투자 전문가 피터 린치는 자기 부인이 쓰는 화장품을 보고 그 화장품 회사에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생활 주변에 어떤 물건들이 잘 팔리고 있는지 잘 살펴본다면 또 나도 어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생활 주변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잘 이제 앞으로 상승세가 이어갈 수 있을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부에서도 역시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죠.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9포인트 하락한 168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이 다소 줄어든 상황인데요.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 역시 106억 원 정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주말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상승 반전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상승폭이 다소 늘었습니다. 어제보다 3.5포인트 상승한 523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2거래일 연속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순매수를 지속하면서 현재 코스닥 지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 막 다시 코스피 지수가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이죠. 1688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오늘 수급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쪽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11거래일 연속 순매수세인데요. 현재 690억 원 정도 순매수를 이어지고 있고 기관에서도 95억 원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2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수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수급 주체로 떠오르고 있네요. 개인들이 123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0억 원, 기관이 46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업종 지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교적 소형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소형주가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업종별로는 혼조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수창고 업종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 이상 가장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해운주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증권업종과 보험, 종이, 목재, 금융업종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철강, 금속 업종이 조정받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종과 건설, 전기, 전자업종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부터 다시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비숍님, 현재 네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뭐 말씀하신 대로요. 3월 말이고 주말을 앞두고 개인들의 어떤 차익 실현 매물 비슷한 거 있습니다. 지금 과매도에 따른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흐름 자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윈도우 드레싱 효과요. 이 외국인들의 지속되는 매수는 3월 달에 한 4조 원 가까이 아마 이제 온 걸로 보이는데 배경을 이렇게 좀 따져보면 1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기 17배라든가 이런 정도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것들은 이제 연말에 4분기에 뭐 상여금을 다 떼내고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이 다시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요. 우량주대로 실적이 계속 호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좋아서 진짜로 한국을 사는 개념으로 자꾸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다면 현재 흐름 자체를 바로 끝날 어떤 그런 매수세를 보기는 어렵고요. 계속해서 1700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추격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고 옷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이슈들 다시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장 어떤 이슈들이 눈에 부각되나요? 네, 이슈가 그렇게 뭐 많이 보이지는 않는 날입니다. 예. 이미 뭐 보시는 대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지부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딱 그 말이 맞는 장세인데요. 특징적인 것은 그동안 과매도가 반발 매수를 불러올 거다. 중소형 개별주가 한 뭐 며칠 동안 쭉쭉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이제 상장 폐지라는 그런 공포감의 영향으로 전부 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게도 물어보는 사람이 참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한 이틀 참아달라. 왜냐하면 과매도는 반발매를 부른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3D 테마라든가 어제 말씀드린 뭐 가스 하이드레이트도 그렇고요. 스마트 그리드도 그렇고 또 터치 패널도 그렇고 사방에서 이제 반발 매수로 막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반발매냐 아니면 정말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부터 다시 재상승이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여지는 상황으로는요, 수급 자체가 개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짧지 않느냐, 심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라갈 패턴은 못 되고요. 오히려 대형주 쪽에 오늘 좀 주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대형주 쪽으로 매수세를 좀 넘어가시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 한국 회사들이 재평가받게 되는 어떤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여기에 대한 그렇습니다.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시장의 테마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유동성 위기라든가 남유럽 위기라든가를 다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는 국제 관계 이제 내년부터 이제 국제 회계 기준에 IFRS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일정 부분은 또 이미 도입을 한 그런 파트도 있고요. 그게 도입이 되면 조선이나 이런 쪽은 불리하다. 또 우량 자회사를 거들인 지주사들은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따져지는 게 현재 시장이 이제 주가 차별화라는 말이 많이 하는데요. 가는 녀석만 간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 흐름이 더 심해지지 않겠나는 흐름을 또 예측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 삼성전자라든가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이런 부분이 수혜를 많이 입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징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흐름이나 매수 심리가 지주사 쪽으로 조금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일 보면 LS, GS, SK, CNC요. SK, CNC는 과거에 이제 주 SK가 지주사 패턴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매수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고 있는 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자산가치주, 저평가돼 있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PBR 얘기했는데요. 저 PBR주,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흐름이 서서히 움트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캐치하실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시장 상황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현재 홍콩 증시가 소폭 하락하고 있고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상황, 오전장 흐름 어땠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66% 상승한 1900.32포인트의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1900선을 돌파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과연 1900선의 안착 여부가 가능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비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1.2%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으로 시장에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기조로 인한 수출주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일본은행에서는 필요시 금융 완화 정책의 추가 가능성을 제기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회복 속도가 완만하고 물가 또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는 언급과 함께 일본은행에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금융 완화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언급을 내놨던 것이 시장에서의 안도감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종의 강세도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혼다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혼다 자동차가 지난달 일본에 출시한 하이브리드 스포츠 차량의 누적 주문량이 1만 2천 대를 기록을 하면서 월 판매 목표치였던 1천 대를 10배 이상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안정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19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장 마감했었는데 과연 1900선의 안착이 가능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정강 후약의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특별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계속적으로 부재한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900선의 안착보다는 1900선 안착에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정강 후약의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1% 이상 크게 하락했던 중국 증시가 오늘은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 본토지수 어제 같은 경우 1.23%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오늘 중국 본토지수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시초가 3,000선을 지지 못하는 모습을 지지를 3,000선 가까이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본토지수는 1.18% 상승한 3,055포인트대 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 안정화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지급 준비율 상향 조정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앙은행에서는 이번 주 1,280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을 순회수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지급 준비율 상향 조정에 따른 우려감이 어제 중국 본토 증시에 약세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중앙은행의 금리 수준이 지금까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보였을 경우에 지급 준비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행에서는 올해 대출이 큰 폭의 증가는 없을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결국 시장에서 양적 완화 정책에서 출구 전략으로 시장이 선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긴축에 따른 우려감은 꾸준히 제기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본토지수 3,050선과 3,000선의 박스권 장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3,05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본토지수 3,055포인트 선에서의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3,050선 위에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현재 주요 아시아 증시는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네요. 특히 코스피 지수만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업종 테마들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금일은 시장 흐름 자체가요, 방어주 쪽으로 조금 흐르는 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KT나 SK텔레콤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또 제가 가져온 종목은 셀트리온을 아까도 뭐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과 LG생명과학 건보 개혁안 관련해서요. 이제 바자건에서 원래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일정 부분의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약간의 방어 성향도 띠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또 신고가로 치고 올라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요. 셀트리온을 아까 설명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진입을 하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에 다른 업종이나 뭐 테마들 관심 가져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상태는 아까도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예. 좀 다 타넘기는 했는데요. 뭔가 찜찜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다른 나라들은 그런대로 움직임이 이제 순수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환매라는 부분, 기관권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오로지 외국인 매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장세이 며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에는 종목이 많이 뜨입니다만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거 들어가도 되나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추천을 드리거나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대부분 방어주로 패턴을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고정의 안정성 있고 수익성이 내다보이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신 업종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종목은 아까도 국제회계 기준의 도입을 근거로 해서요. 자산주, 저평가된 자산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수화학 같은 거를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두거나 또는 현금 확보를 조금 해놓으시는 것이 마땅한 금요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메시지들 중에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먼저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휴대폰 끝자리 2858님께서 작년 여름부터 여러 차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네. 한 90% 정도나 되신다고 하셨는데 네.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답니다. 예, 아이고 작년 여름부터 하셨으면 빠지는 걸 줄기차게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게 저희가 공부한 그 3구간법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현재 11만 원에서 그 기준선이 설정됐죠. 현재 이렇게 보시면 설정되고 W자 만들고 올라가서 팔고요. 그 다음에 저점을 내쳤기 때문에 밑에서 박스를 만들고 현재는 위로 뚫었는데요. 이 기준선은 나왔습니다. 이제 11만 원 정도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얘기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윗구간은요.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이 윗구간은 건물 구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현재는 외국인의 어떤 그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뚫고 갔는데 그 부분이 연말로 갈수록 월말로 갈수록 점점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요. 내려오면 다시 사주시고 15만 원 구간까지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목표 가격은 일단 15만 원까지만 정하시면 딱 맞지 않겠느냐. 로스컷은요 11만 원 안 깨지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넥센테크인데요. 주가가 계속 밀려 내려와서 답답하시다고 좀 진단 부탁드린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매수가는 5,900원이고 40% 정도 있으시다고요. 네, 넥센테크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따라 붙지 않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전기차 테마에 그 동사가 생산하는 와이어링 하네스 부분이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떤 그 연결이 되면서요. 전기차 테마로 세력이 급등을 시켰고요. 그 급등 양상에서 꼭지 부분에서 우리 의뢰하신 분께서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지경에 이르셨는데요. 동사의 뭐 특별한 문제 때문에 하락을 했다기보다는 분위기 자체가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상패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중소형주의 뒤통수를 후려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오늘 보면 과매도였다는 반발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일은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얼마까지 밀고 나가게 될는지는 모르겠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런 반발 매수가 이어진다면 동사는 다시 한번 매수 가격 부분까지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반발매 하다가 뒤로 꺾이는 흐름이요. 3D 테마를 좀 주의 있게 보시고요. 그 부분이 꺾이는 부분을 나타낼 경우에는 동사는 조금 아쉽겠습니다만은 물량을 대부분 축소를 하신 다음에 위험을 대비하실 준비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정보통신인데 매수가가 4,190원, 비중은 20% 정도요. 예. 한국정보통신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용카드용이요. 부가가치 통신망 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모멘텀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닥에서 별로 콜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거래도 없이 바닥을 쭉 기고 있던 회사인데요. 최근에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한국 전화번호 주식회사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순이익을 까먹는 그런 부분을 털어냈다는 의미에서 순이익 증가 효과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소외되어 있던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확보하게 됐을 때는 급등주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급등을 해서 쭉 올라왔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면 이상급등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뒤를 쫓으시면 곤란한데요. 아마 좀 쫓게 되신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현재 상태는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거래량의 누출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세는 끝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외돼 있다가 이상급등을 한 경우에는 세력 부분도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많은 때가 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시장 흐름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도 내가 어떤 목표한 어떤 수치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부담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물량의 소화가 다 나오거나 물량이 소진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할 수가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 지점에서 오늘이나 내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날 올려주지 않는다면 동사는 밑으로 한번 V자형 도끼로 나무를 콱 찍은 것 같은 자국을 만들어야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는다면 일단 물량을 끊으셨다가 다시 잡아주는 그런 패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자 상담 요청을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문자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1부와 3부에 종목 상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반전한 모습인데 지수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먼저 코스피 쪽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상승폭을 소폭 더 늘렸는데요. 오늘 어제보다 1.23포인트 상승한 1689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690선 돌파 가능할 수 있을지 오늘 장 끝까지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세가 많이 줄었는데요. 선물 쪽에서 현재 293계약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736억 원 매수 우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볼게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39포인트 상승한 52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오름세인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업종별로 칸막이식 지원 규제를 했던 기존 법의 맹점을 개선하는 새로운 법령이 9월 제정될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가 기술 융합을 촉진하고 연중 관리 과정에서 개별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초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범부처적으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융합특성화대학을 설치,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개별법의 한계로 인증, 감독기관의 분류가 불분명해 상용화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융합 제품에 대해선 기준 규격을 제정할 때까지 임시 인증하는 융합 신제품 인증제도 마련됩니다. 지경부는 법 제정으로 당뇨폰, 유헬스 사업 등과 같이 제도적 한계로 융합 상업이 좌절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7,00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침체에 환율 상승이 겹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은이 오늘 발표한 2009년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7,175달러로 2년 연속 감소하면서 2004년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0.2%로 98년 마이너스 5.7%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향후 성장 동력의 원천이 되는 저축과 투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총 저축률은 30.0%로 2008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하면서 83년 28.9%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총 투자율도 5.2%포인트 떨어진 25.8%를 기록해 98년 25.2%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재정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주요 20개국과 OECD 회원국, 대륙별 대표 신흥국 등 32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정부 재정 수지를 추계한 결과 노르웨이가 국내 총생산 대비 9.64% 흑자로 가장 좋았고 스위스 마이너스 0.74%, 뉴질랜드 마이너스 1.18%, 한국이 마이너스 1.82%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OECD는 2011년 각국 정부의 재정 전망에서 G20에 소속된 주요 16개국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2011년 GDP 대비 1.1%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로존 16개국이 국제통화기금의 개입을 수용하는 그리스 재정위기 지원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개의된 유럽연합 정상회의 도중 유로존 16개국 정상들이 따로 회동을 갖고 IMF 개입과 회원국 간 양자 계약에 따른 차관 제공 병행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지원안은 EU 정상회의 개의 직전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제출한 합의안 초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원안에 따르면 유로존 회원국과 IMF가 제공하는 차관은 엄격한 기준에 부합할 때 지원되는 개시되는 대기성 차관입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당분간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 유로존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따라 적정 시장금리 이상의 이율이 적용되는 차관을 지원받게 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관망세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상승으로 장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장에도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